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의 동화책들이 어른들을 위해 재해석돼 발간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팍팍한 현실을 잊고 잠시 동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어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화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살면서 갖춰야 할 지혜는 물론이고 해피엔딩이 많아서 삶에 지친 우리 어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인데요. 동화 작가 잭 자입스는 동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동화는 은유를 통해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경색된 남북관계와 궁핍해진 경제 여건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혼란의 위기 속에서 또 때론 변화의 격동 속에서 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 어떤 리더를 뽑느냐에 따라 조직의 명운이 갈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성공하고 어떤 리더가 중도에 사라져버릴까? 성공한 리더와 실패한 리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경영과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스탁으로 손꼽히는 저자 맨프레드 캐츠 드 브리스. 그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과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직접 창작한 5편의 동화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리더십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찾아보자. 자,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책 교수님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자가 어떤 분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책을 설명을 드리려면 그 저자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인시아드라고 유럽에서 가장 좋은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 개발 전공 교수로 계신데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석박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드물게 국제공인 정신분석가세요. 경영학계의 프로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그런 렌즈를 가지고 네. 조직에 일어나는 병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리더들을 더 좋은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쪽에서 이제 전념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유럽에 있는 리더는 웬만한 분은 다 만나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70대신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사람들한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화를 베이스로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화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 읽어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쉽지만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동화로서 우리한테 쑥 들어오게 그렇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에센스를 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책의 구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책은 동화를 접목해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화라고 하면 보통 애들이나 읽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한참 공부하고 나서 읽으니까 동화가 정말 소름 끼치게 이 인간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테드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어디 가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테드는 19분 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분 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짧고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시면서 5편의 동화를 이제 짓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런 동화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보면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폭군이 돼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자 저주에 걸리게 되죠. 이 왕이 저주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왕만 저주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그 신하와 그 백성들까지 모두 다 저주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멍청하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깨어있고 똑똑한 벨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조롱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벨이라고 하는 따뜻하고 그리고 또 지적이며 그리고 용감한 그 여성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폭군은 사랑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으로 사람들이 마법에서 풀리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행복하고 선량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리더가 잘못하게 되면 온 백성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민도도 낮아지고 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